네, 결혼궁합 애정편 오늘은 바람 피우기 쉬운 팔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람 피우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사주적으로 보면은 십성적인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신살적인 원인, 그 다음에 이제 지지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원인도 있어요.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 십성적인 관점에서 어떤 형태의 사주가 바람 피울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이제 그 남자는 재성이 많은 거, 그러니까 이제 재다한 사주, 재성이 이제 여자가 되죠. 남자 사주에서는. 여자 사주에서는 관살이 남자가 되고, 그래서 남자 사주는 재다한 사주. 그 다음에 아예 또 재성이 없어도 이제 바람을 필 수 있어요. 옛날부터 이제 무재팔자는 바람둥이가 많다, 남자. 그런 얘기가 있죠. 없는 것은 내가 갈망한다. 그래서 재성이 없으면은 재성을 찾아 헤맨다. 뭐 그런 논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다는 이제 내 주위에 여자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면은 여러 여자를, 특히 이제 재성이 혼잡됐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정편재가 혼잡됐을 때. 단 이제 조건이 있죠. 일간이 강해야 된다. 즉 내가 그 재성을 취할 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일간이 약하면 우리가 재다 신약이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일간이 약하면은 재성을 취할 수가 없죠. 재성이라는 거는 일간이 적극적으로 힘을 써가지고 컨트롤하고 취해야 되는 그런 이제 대상이기 때문에 재다 신약이 되면 이제 재성이 많다 하더라도 내게 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여자는 이제 그 관다한 팔자, 이제 관살 혼잡 이런 것도 되겠죠. 관이 많은 거, 관이 이제 드러난 것도 있지만은 숨은 것도 그 많으면은 관다하다고 보죠. 재성도 마찬가지고, 또 남자하고 마찬가지로 아예 무관이면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이때도 관살의 극제를 받기 때문에 내가 조금 강해야, 너무 약하면은 이제 오히려 남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다한 사주는 이제 옛날 말로는 이제 명암부집 이런 말도 있죠. 명암부집. 명은 이제 드러난 것, 그 다음에 암은 어두울 암자, 숨어 있는 것, 부는 지아비 부자, 남자가 드러난 것, 숨은 것들이 모여 있는 거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여자가 바람 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쟁재가 있어요. 쟁재. 쟁은 다툰단 말이죠. 다툴 쟁자. 재성을 두고 다툰다. 요거는 이제 남자 사주에서 쟁재가 되면은 이건 이제 쟁합이라고도 그래요. 쟁합. 합을 두고 다툰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무토일간인데 요거는 정제니까 자기의 처가 되죠. 근데 여기에 무토가 또 있어. 사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정제하고 합하는데 내 친구도 이렇게 합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수 재성 여자의 입장에서는 두 남자가 나를 두고 다툰다. 삼각관계가 되죠. 삼각관계. 이렇게 되면은 남자 사주가 이렇게 되면은 여자가 바람을 핀다 이런 얘기죠. 처가 바람을 피니까. 반대로 이제 여자 사주에서는 쟁관이라 그래요. 정관을 두고 다툰다. 요거는 이제 이거는 쟁합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투합이라 그래요. 투합. 요건 질투하는 거죠, 그죠? 여자가 돌을 던진다. 조심해야 되죠, 그죠? 여자가 바람 피면은 여자 둘이서 만약에 한 남자를 두고 다투면 돌을 던진다. 질투를 한다.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인데 이렇게 되면 정관이죠, 그죠? 정관. 근데 여기 기토가 또 있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요 남자를 두고 이 남자가 나하고도 합하려고 그러고 이렇게도 합하죠. 그러니까 요때는 남자가 바람을 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관독림, 식관독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재관독림이다. 이런 거는 뭐냐면은 재성과 관성이 같이 임했다. 같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재성은 남자한테는 뭐가 돼요? 처가 되고 관살은 남자한테 자식이 되죠. 그러니까 처와 자식이 같이 임했다는 얘기는 내가 여자를 만나면 자식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이제 바람을 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재관독림하면은 옛날부터 총각득자 한다 그랬어요. 총각득자. 총각이 여자를 만나면은 바로 자식이 생겨버린다. 똑같은 논리를 여자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식관독림이 되죠. 식상이라는 것이 여자에게 자식인데 요 관성은 남자가 되죠. 남자를 만나면 자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지지에서 이렇게 합을 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합을 안 하더라도 일주만으로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갑술일주다. 갑술일주 같으면은 지장간이 신정무가 있죠. 그러면 신이 정관이고 그 무토가 재성이 되죠. 재생관하는 관계죠. 여자를 만나면 자식이 된다. 그런 관계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병신 같으면 어때요? 병신 같으면은 이 신에는 무임경이 있죠. 요게 재성이고 요게 칠살이죠. 재생살하죠. 그러니까 요것도 여자를 만나면은 자식이 생긴다. 다른 것도 이제 여러분이 지장간 이렇게 다 보시면은 계산을 해보시면 나와요. 재관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식관독림은 여자인데 예를 들어서 갑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신정무가 있죠. 신이 정관이고 정화가 상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과 상관, 자식과 정관, 남자가 같이 있는 거죠. 요거 다 마찬가지예요.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전부 식신하고 관살이 식상과 관살이 같은 지장간 내에 있다. 그게 이제 일지라는 것은 부부궁이 되죠. 나의 배우자궁이 되는데 그 안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이제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관. 우리가 바람을 피운다는 말에서 바람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바람. 바람의 특징이 뭐예요? 바람은 그 떠돌죠. 가만히 있는 바람은 없죠.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자유로운 게 바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바람같이 살고 싶어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바람은 지나가면 흔적도 없고 바람처럼 떠돌며 자유롭게 살고픈 성질, 그것이 바로 상관이죠. 즉 십성 중에서 가장 자유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상관이에요. 상관이라는 게 생긴 원리가 어때요?
일간하고 음양이 다르게 일간을 설계하는 게 상관이죠. 그러니까 이 상관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간을 사정 봐주지 않고 사정없이 힘을 빼버리죠. 그래서 상관을 잘 쓰려면 일간이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간의 힘을 너무 많이 빼버리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면 그 상관의 설계를 감당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일간이 약하다 그럴 때는 인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위 상관폐인이라 그러죠. 인성을 봐야만 일간이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상관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상관이 그 일간의 힘을 뺀다는 거는 뭐냐면은 나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걸 의미해요. 내 힘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상관이 왕성하면은 뭐 예능이나 예술 그런데 소질이 있다 그러죠. 그 뭐냐면 자기 표현에 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관격에 문인학사가 많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근데 뭐 상관 하나만 가지고 이제 바람길을 논하는 건 아니에요. 상관이 남자에게는 편재를 볼 때 그래요. 편재라는 게 뭐예요? 편재라는 것은 육친적으로 말하면은 정재는 저고 편재는 그 처 아닌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편재를 보면 상관생재하죠. 내가 표현하는 거 그것이 뭐 어떤 결과를 낳냐 하면은 편재를 가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상관이라는 건 매력의 별이죠. 그러니까 상관을 가진 남자는 재미있어요. 여자들은 재미있는 남자,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남자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상관성이 편재, 그 다른 여자를 이렇게 생하는 구조니까 당연히 상관이 편재를 보는 남자는 바람기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의 상관은 어때요? 여자의 상관은 자기 표현을 잘 하면서도 이제 일단 좀 애교가 있죠. 그 다음에 남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남자들이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상관이 그냥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관사를 봤을 때 물론 이제 격국적으로는 뭐 상관 경관되면 위화백단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일단 여자가 상관이 잘 발달하면서 또 일간도 강하면서 관사를 봤다 그 자체로도 이미 이제 남자들이 거기에 매력에 푹 빠져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여자가 여러 남자를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근거에서 바람 피우기 쉬운 유형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십성적인 관점에서 바람 피우기 쉬운 팔자를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신살이나 지지 관계로 보는 관점에서 어떤 사주가 바람 피울 가능성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되었다고 다 바람 피우는 거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괜히 내 남편은 갑술일주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분명히 바람 필 거야. 이러면 큰일 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같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